난 지금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있다. 하얀 손목에 면도칼을 푹 찔러서 쭉 긋자 시뻘건 피가 쏟아졌다. 물론 난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건 전부 다 승훈이 잘못이다. 나와 승훈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승훈이를 친구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 녀석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승훈이 그놈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악질이었다. 승훈이는 우리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수십 번이 넘게 짝이 되었다. 새 학년이 되어서 반장 선거를 할 때마다 승훈이는 항상 나를 반장으로 추천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그때마다 나 역시 질세라 승훈이를 반장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김승훈, 이 자식은 6년 내내 반장을 했다. 반면에 내가 받은 표라고는 겨우 두세 표가 전부였다. 난 반장 선거 때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고 승훈이는 반장이 된 후에도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녀석은 반장이 된 소감을 말할 때 날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태민이를 대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놈은 늘 그런 식으로 나를 비꼬았어. 중학교만큼은 정말로 승훈이와 다른 곳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기구한 운명의 사슬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난 또다시 녀석과 같은 반이 되었다. 하얀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키가 훤칠했던 승훈이는 늘 내 옆에 찰싹 붙어 다녔다. 덕분에 나는 녀석과 괜히 비교가 되면서 또다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감마저 모두 잃고 말았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일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이 나에게 다가와서 승훈이에게 선물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순간 말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받았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시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손목을 긋고 있는 날 보며 웃고 있는 승훈이의 모습이 보였다. 젠장.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승훈이는 나와 함께였다. 녀석에 대한 나의 열등감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가 절정이었다. 고등학교 때 녀석과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 물론 내가 졌다. 체격 좋고 운동신경이 남다른 승훈이와 싸워서 이길 리가 없었다. 패배가 분명한데도 녀석과 싸운 이유는 딱 하나였다. 중학교 때까지 내가 유일하게 승훈이를 이길 수 있었던 공부마저도 져버렸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다. 승훈이가 자신의 성적표를 손에 들고 실실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태민아, 너 이번엔 전교 몇 등이야? 이번엔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네. 전교 13등밖에 못했다. 그러자 녀석이 입꼬리를 씩 올리며 이런 말을 했다. 13등? 와, 태민아,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야, 그러는 넌 몇 등인데? 나? 전교 5등. 드디어 널 따라잡았네.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내가 승훈이와 싸우다가 기절해버렸다고 했다. 이건 나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었고 그 후로 녀석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승훈이가 내 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열등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승훈이가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나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각자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바로 어제 우연히 녀석을 마주쳤다. 5년 만에 만난 승훈이는 나에게 먼저 아는 척을 했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
우린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군대를 면제받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일, 하나뿐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일 등 자신의 이야기를 빈틈없이 풀어놨다.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녀석의 이야기에 또다시 열등감이 폭발한 나는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퍼부어 버렸다.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눈을 떠보니 내가 모텔방에 누워 있었다. 승훈이는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로 멋진 녀석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있는데 나같이 못난 인간이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나는 화장실로 가서 면도칼을 가져다가 손목을 쭉 그어버렸다. 내 손목이 아닌 승훈이의 손목을 말이다. 너 같은 녀석이 없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네가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고. 그러자 승훈이가 날 쳐다보며 웃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알 것만 같았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젠장. 너 같은 놈이 착하기까지 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더욱 세게 힘을 주어서 손목을 그어버렸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래의 깊숙한 곳,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내가 머리로만 상상해오던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 문이라고 해서 딱히 정해진 모양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겁고 뜨겁고 아픈 공기의 흐름은 바로 이곳이 지옥이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생전에 내가 머물렀던 곳과는 전혀 다른 느낌. 지옥문 앞에는 벌거벗은 인간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펄쩍펄쩍 뛰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지옥의 바닥은 불구덩이처럼 뜨겁고 표면은 온통 가시밭길처럼 따갑기 때문에 그렇게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들의 발바닥 껍질은 벗겨지고 온통 상처투성이었으며 그곳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말라붙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진짜 고통과 시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상상하는 지옥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악마는 없다. 지옥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다른 존재에게 주었던 모든 고통을 몇 배로 돌려받는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진 자는 바위를 맞고 남에게 칼을 휘두른 자는 수천 번의 칼부림을 당하며 타인을 흉보고 욕한 자는 혀가 세 갈래로 찢겨지는 등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수만 가지의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바닥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 뜨겁고 무겁고 아픈 공간에서는 비명소리가 끝없이 쏟아진다. 인간들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고통받기 위해 지옥에 왔다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이런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인간은 오직 모든 고통을 되돌려 받은 자들 뿐이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인내한 자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달콤한 죽음이다. 하지만 모두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타인을 죽인 인간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겐 자신의 죽음이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준 인간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게 되니 말이다. 난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한다. 당신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라든지